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하면서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캠페인에 나선 한국교회 총연합이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KIM 선교회가 여호와의 절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유대인의 7대 절기에 대해 올바른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태원 참사로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비상전화를 운영합니다. 기독교 깃발 개양을 거부했던 미국 보스턴 시청이 소송에서 패하며 기독교 단체에 28억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발표하면서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용어의 표현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던 겁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행 이후 우려될 만한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을 발표하면서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계와 510개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공청회에 나온 국민반대 의견을 반영해 시안을 대폭 수정한 것처럼 밝혔지만 용어 표현을 달리했을 뿐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정안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도덕, 사회, 보건 등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는 시안에 대해 국민참여 소통 채널과 정책 연구진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행정 예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정 예고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기존 단어를 길게 풀어놓기만 했을 뿐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성소수자는 명시적으로 된 것이 삭제됐지만 성별, 연령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등 안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평등도 젠더인지 생물학적 성인지가 의문이 되고요. 또 성적인 욕망이나 심리 등 성적인 것 전체를 포함하는 섹슈얼리티란 단어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들이 사회도덕 기술, 가정보건 등 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성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 왜곡된 성교육이 조기 성회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헌성, 위법성, 또 반민주성이 좀 명백하고 새로 할 때는 보편윤리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의 다양성 이렇게 해야 윤리 위반을 다양성으로 정당화하는 걸 좀 막게 되고 교육부는 29일까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연내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이상기후 현상과 기아 문제,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까지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따라 한국 교계 역시 적극적인 기후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계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올해부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와 함께 교회들의 탄소 중립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공감하며 한교총은 교계 대표 연합기관으로서 올해 기후환경위원회를 신설하고 탄소 중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교회 인식을 개선하고 수행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 하반기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선 교단들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첫 심포지엄을 연 한교총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연구와 발제를 맡은 총신대학교 송준인 교수는 기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송 교수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며
자연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청지기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맡아서 자연 환경을 맡아서 하나님 대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 정복하라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스리다,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이인미 연구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로드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에너지, 교통, 먹거리, 쓰레기 등 총 8가지 분야의 실천 방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소장은 이미 유럽과 북미 교회들은 정부에 발맞춰 적극적인 탄소 중립을 실천해가고 있다며 먼저 교회를 탄소가 없는 녹색 교회로 선언하고 각 형편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현장 중심의 개별 연구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 연구들이 서로 공유되고 나누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A 교회가 한 거 B 교회가 듣고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쭉 이어가는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저희가 제안. 한편 한교총은 이번 연구 논문과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속해서 교회들의 탄소 중립 실천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약 성경 속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정한 7개의 때를 말합니다. 여기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도 완벽히 파악하긴 어려운데요. KIM 선교회는 이러한 절기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강의하는 여호와의 절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IM 선교회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10차 여호와의 절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선교회는 유대교 전통 7대 절기가 예수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성경적 풀이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모에더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여호와의 절기임을 목적으로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그동안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 요르단, 이스라엘에서 해당 내용으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앞서 한국에선 크리스천 유대인인 메시아닉 주들을 초청해 3번에 걸쳐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요셉 베케르 목사는 처음에는 이방인 한국 사람이 절기 전문가인 자신을 가르치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김 대표의 절기 해석은 한국이 다 뒤집힐 정도로 큰 계시임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특강을 진행한 총신대 김정우 전 부총장은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충만해짐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신비를 이어서 강의에 나선 김 대표는 유대인의 7가지 절기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계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 전 인류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절기는 유대교 소유의 문화적 전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으로 정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에드 뜻이 이제 함축해 보게 되면 문을 열어 진리를 보라. 보고 피조물을 절기를 봐라. 문 열고 봐라.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유월절도 예수님.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강의를 들은 한 목회자는 이제야 절기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 절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절기도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절기의 의미에 대해 깨닫길 바란다며 나아가 절기에 대해 깨달은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유대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태원 참사로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개설된 비상전화를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은 한교봉의 심리상담 전문위원인 안문기 목사가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훈 한교봉 사무총장은 많은 청년들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이태원 참사를 마주하게 됐다며 이들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교봉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분향소 조문객을 위한 커피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깃발 개항을 거부했던 보스턴시청이 소송에서 패소해 기독교 단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보스턴시청은 지난 8일 기독교 시민단체 캠프 컨스티튜션에 변호사 비용 210만 달러, 한화 약 28억 원을 대신 지불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7년 보스턴시청은 시청사에 기독교 깃발 개항을 요청했던 시민단체에 정교 분리 위반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소송을 겪었습니다. 그간 진행된 소송에선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시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신앙단체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결과로 지난 8월 미국 보스턴시청에는 기독교기가 개항된 바 있습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은 한성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 4차 아카데미를 오는 28일 개최하고 교회 성장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행축은 코로나 기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한 한성교회의 기도 부흥 운동으로 지난 봄 이를 통해 6,500명의 성도를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에선 전도설교법과 부서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또한 참여교회에 한해 실무진을 파견해 각 교회의 전도운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성교회 측은 아카데미를 통해 성도들 간 교회 이동이 만연한 요즘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운 성도를 전도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 세계 식량 에너지 안보와 보건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5일 개막했습니다.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식량 에너지 안보와 보건, 디지털 전환 등 총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각국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일제히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순방동행 기자단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2가지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의 경우 직무유기에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구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유감을 표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숭실대학교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학학보사 숭대시부가 조기 종강되면서 학교 측과 학생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총장은 학생 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현직 국장을 조주빈에 빗대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많은 이에게 조 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며 해당 발언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CC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고조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추가적인 방어 행위를 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3시간여 진행된 첫 대면 회담에서 두 정상은 대만, 인권, 경제 문제에 근본적인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회원국들은 1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침공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의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독일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기후위기에 취약한 20개 개도국 V22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이집트에서 글로벌 쉴드를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쉴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험과 사회보장 시스템, 사전 승인된 재해지원금 등 기존에 있던 기후피해국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하나로 묶은 개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재앙을 맞은 개도국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해 재난 대응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 등에서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미국 40개 주와 합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구글이 이와 관련한 조사 해결을 위해 3억 9,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 히스토리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겠고 최저기온은 0에서 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외출 시 가벼운 우산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6도, 부산과 제주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엔 인구국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발전의 이정표라고 하지만 증가율은 출산율이 높은 빈곤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생명이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